요새 핫한 게이밍 노트북 ASUS 터프 게이밍 A14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보통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면 크고 무겁고 둔탁한 걸 떠올리는데 A14는 14라는 모델명에서 볼 수 있듯이 14인치의 작은 크기에 1.46k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까지 확보했는데 가격까지 저렴해서 요새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최근 미니 PC로 여러 게임을 돌려보는 거에 재미를 들이고 있었는데 아예 외장 그래픽까지 탑재하면 어떨까 궁금해졌습니다. 최근 가격이 많이 안정화된 RTX 4060이 탑재된 모델을 찾던 중 크기도 작은 A14 모델을 알게 되었고 메인 맥북을 쓰다가 가끔 윈도우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제 활용신에 잘 맞겠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고급 사양인 RTX 4060 32GB 램 모델 기준으로 2024년 4월 출시 당시 가격은 179만원인데 요즘은 가격이 좀 내려가서 15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고요. 쿠팡에서 최저 138만원까지 내려갔다고 해서 좀 기다렸는데 그러려면 카드 할인과 와우 할인 쿠폰이 중복되어야 하는데 저는 와우 쿠폰이 잘 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래 기다리다가 쿠팡 반품 중 모델이 129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떠서 냅다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본체에 크게 제품명이 써있죠. 참고로 ASUS의 게이밍 노트북 중 고급형은 ROG, 보급형은 TUF 네이밍을 쓰고 있어서 이 모델도 기획부터 가성비를 앞세운 제품입니다. 쿠팡 반품 제품이 복불복이기도 하고 A14의 일부 제품에는 고주파음 이슈도 있다고 해서 불안했는데 제가 받은 제품은 일부 포장이 제거되어 있는 거 말고는 멀쩡했습니다. 사용하면서도 아직까지 딱히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구성품으로는 본체와 설명서 그리고 200W 아답터로 심플한 구성입니다. 프리도스 모델이기 때문에 윈도우를 따로 설치하셔야 해요. 저는 윈도우 11 홈 모델로 설치를 진행했고요. 드라이버까지 직접 설치해 주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US 홈페이지에서 모델명을 검색하면 해당 드라이버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처음에는 무선랜 드라이버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PC에서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옮겨서 설치해야 하는데 저는 이런 USB형 외장 무선랜이 있어서 이걸로 와이파이를 잡아서 드라이버들을 바로 다운받았습니다. AMD CPU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한 AMD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깔고 ASUS의 관리 프로그램인 아모리 크레이트도 설치를 했고요. 지포스 외장 그래픽 카드의 관리 프로그램인 엔비디아까지 설치해 주었습니다. 내친 김에 MS 오피스 365까지 설치하고 밀려있는 윈도우 업데이트들까지 하면 하루가 후딱 가버렸네요. 색상은 메카 그레이라고 하는데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회색입니다. 맥북의 스페이스 그레이랑 비슷한 컬러예요. 상판과 하판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물론 안쪽의 재질은 가성비 모델답게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4인치 크기답게 휴대성에 특화된 모습인데요. 외관만 보면 겜트북이라기보다는 사무용 노트북에 가깝습니다. 두께도 1.69cm에서 최대 1.99cm로 2cm를 넘지 않고요. 덕분에 백팩뿐만 아니라 크로스백에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고 무게도 1.46kg으로 충분히 휴대 가능한 무게입니다. 다만 동봉된 200W 아답터와 케이블이 560g 정도로 꽤 무거워서 휴대용으로는 따로 PD 충전 아답터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네요. 내구성도 밀리터리 등급을 만족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휴대 중에 충격이 가해져도 유리처럼 깨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힌지는 180도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바닥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 화면을 보여줄 때 참 편리하죠. 뒷면에는 X자 모양의 상태 표시 등이 있어서 접은 상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송풍구는 게이밍 노트북답게 뒤쪽과 아래까지 시원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스피커는 아래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돌비 어트모스 지원이지만 솔직히 고급스럽지는 않은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게임이나 유튜브 할 때는 충분히 들을만 했습니다. 포트는 왼쪽 오른쪽에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왼쪽을 보시면 전원 포트와 HDMI 포트 그리고 USB-C 타입이 있는데 여기 파워 딜리버리 포함이라서 여기서 PD 충전 아댑터로 100W까지 전원 공급을 할 수 있고요. 이어서 USB-A 타입과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USB-C 타입 포트 그리고 USB-A 타입 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포트 구성에는 14인치의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넣어서 웬만한 호환성은 다 만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노트북을 열면 화면 위쪽에 풀 HD 해상도의 IR 카메라가 있고 윈도우 헬로 인증을 지원해서 얼굴 인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는 6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은 크기답게 숫자 패드는 생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위쪽에 4개의 단축키를 따로 빼놓았는데 활용도가 높은 볼륨 키와 마이크 온오프 버튼 그리고 자체 관리 앱인 아머리 크레이트 버튼을 넣었네요. 아래쪽에는 요즘 유행인 코파일럿 버튼도 한자키와 통합시켜 놓았습니다. 키보드 백라이트의 밝기는 간단하게 단축키에서 조절할 수 있고
컬러는 흰색에서 약간 푸른빛이 도는 색인데 따로 RGB 컬러 조절이 안 되어서 좀 아쉬웠네요. 키감도 특별할 건 없지만 소음도 작고 울림도 적은 편이고 저항도 부담이 없는데 키 스트로크도 노트북 치고는 깊게 느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타건이 쫀쫀한 느낌이라서 만족스러웠어요. 14인치의 화면은 2560x1600의 QHD 해상도로 상대적으로 작은 디스플레이 크기를 감안하면 굳이 4K까지는 필요 없으므로 괜찮은 편입니다. 주사율은 게이밍 노트북답게 165Hz로 고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엔비디아의 G-SYNC도 지원해서 몰입감 있는 게임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응답 시간도 3ms/s로 빠른 편이라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이머들도 만족스러울 것 같네요. 화면 밝기 역시 400니트로 밝은 편입니다. 저가형 겜트북이 디스플레이에서 원가 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A14의 디스플레이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에요. 화면에는 빛 반사 방지 코팅도 되어 있어서 조명이 옆에 있어도 반사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색 영역도 100% sRGB를 만족해서 색 재현율도 뛰어나다 보니 영상, 사진 작업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스펙 보온일 텐데요. 노트북용 CPU 중에서도 고성능인 AMD Ryzen 7 8845HS를 탑재했어요. 2022년 공개된 젠4 아키텍처에 기반한 모델로 8코어 및 16스레드에서 최대 5.1GHz의 빠른 클럭 속도를 보여줘요. 외장 그래픽 카드로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4060을 탑재했는데 2024년 게이밍 노트북의 대세 그래픽 카드라고 할 만큼 고성능의 가성비도 높은 제품입니다. VRAM은 8기가고 최대 TGP는 100W라서 충분한 성능을 뽑아낼 수 있어요. 램으로는 온보드로 32기가를 넉넉하게 탑재하고 있고 역시 고성능의 LPDDR5X 시스템 메모리라서 따로 램 추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장 공간은 512기가 SSD로 약간 부족한가 싶긴 합니다. 보통 게임 하나가 100기가를 넘으니까 금방 꽉 찰 것 같은데요. 다행히 M2 슬롯이 하나 더 남아있어서 추가로 SSD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뒷면의 구조도 간단해서 설치가 쉬운 편이라고 하니까 저도 아마 조만간 추가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원가 절감으로 지적받는 게 무선 랜인데요. 호환성이 좋은 인텔 대신 저렴한 미디어텍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호환성 때문에 와이파이 끊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면 쉽게 교체가 가능하니 문제가 생기면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게이밍 노트북의 존재 목적인 게임을 몇 개 구동해 보았는데요. 먼저 철권 8은 최대 옵션으로 놓아도 최대 프레임인 59프레임을 잘 유지해 주었습니다. 미니 PC로 버벅이며 즐기던 경험에 비해서는 정말 그래픽이 환상적이네요. 요새 핫한 패스 오브 엑자일 2도 이번 기회에 플레이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외장 그래픽이 아닌 내장 그래픽으로 돌아가서 조금 버벅였는데 다시 세팅을 제대로 잡아주니 역시 고성능에서도 훌륭하게 돌아갔습니다. 사실 패스 오브 엑자일 2는 원래도 사양이 그렇게 높은 게임은 아니긴 해요. 사양이 높은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도 상위 옵션으로 평균 프레임 60프레임 이상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게임을 상위 옵션으로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게이밍 노트북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성능과 직결되는 발열 부분도 신경 써서 살펴보았는데요. 내부에 초박형 히트싱크와 블레이드 팬이 탑재되어 있고 후면에 큰 송풍구를 탑재하고 있는 덕분에 효과적으로 열을 내뿜어 오래 게임을 즐겨도 온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혹독한 게이밍 환경에서 팬 소음은 크지만 그만큼 발열을 잘 해소해 주었고요. GPU나 CPU를 많이 쓰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용히 돌아가거나 아예 팬이 꺼지기도 해서 일반 사무용으로 쓸 때는 조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ASUS 터프 게이밍 A14를 사용해본 후기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노트북은 사실 클수록 고성능을 탑재하기 유리한 제품입니다. 작을수록 부품을 넣을 공간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 발열 관리도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커질수록 디스플레이 패널은 비싸지면서 원가도 올라가고 휴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들은 15인치에서 16인치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A14는 14인치의 작은 사이즈 폼팩터에 2024년 기준의 표준 게이밍 노트북 스펙인 RTX 4060을 탑재해서 본격적으로 게이밍을 즐기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게이밍 스펙을 탑재하면서도 무게가 1.44kg으로 가벼워서 휴대하며 카페나 도서관에 들고 가도 부담 없는 무게와 디자인으로 활용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드네요. 발열 설계나 전체적인 마감도 손색 없이 뛰어난 수준이라서 저가형 라인업으로서의 원가 절감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누가 봐도 흉악하게 생긴 게이밍 노트북들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에 휴대나 보관에 부담이 없는 게 바로 이 A14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도 140에서 150만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저처럼 쿠팡 반품 모델을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도 가능하니까 가성비가 중요한 분들에게 딱 좋을 것 같네요. 서브로 사용할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이나 도서관용, 업무용을 겸하면서 게이밍도 가끔 하고 싶은 분들에게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 여기까지 발전했네요. 솔직히 놀랍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